엄마의 장례식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1장 장례식의 낯선 남자. 2024년 11월 3일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엄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65살,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저는 25살,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는데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엄마 친구들, 동네 사람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70살,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안 오시지? 이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사신 부부인데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흰 머리.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여보라고?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남자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약속했잖아. 우리 같이 늙자고. 같이 죽자고. 남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온몸을 떨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고인 남편 아니야? 아니야, 남편은 저기 앉아 있잖아. 그럼 저 사람은?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누구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물었소?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무슨 짓이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인사드려야 해서. 인사? 당신이 무슨 인사를? 저는 이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했다고? 엄마를?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분을 사랑했습니다. 25년? 네. 그리고 남자는 저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제 딸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김유나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딸이에요. 아니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 딸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슬프고 복잡했습니다. 유나야, 네, 나중에 얘기하자. 뭐라고요? 지금은 장례식이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제 이름은 박재민입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저는 25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엄마와 그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건 15년 전 사진입니다. 제주도에서 찍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여보, 미안해. 당신 장례식에 이렇게 늦게 와서. 남자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은 채 이게 뭐지? 엄마가 불륜을 25년 동안? 그리고 나는 저 남자의 딸.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시간 후 장례식장 밖. 남자는 떠났습니다. 조문객들도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아까 그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사실이다. 뭐가요? 내 엄마는 그 사람과 불륜 관계였어. 그리고 너는. 아버지는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딸이 아니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하다, 유나야. 거짓말이죠?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이라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DNA 검사했어. 너 10살 때. 결과는 0%였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넌 박재민이란 놈의 딸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는 25년 동안 나를 속였어. 그래도 난 너를 키웠어. 내 딸처럼.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장례식 끝나면 집 나가라. 아버지,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2장 발견된 비밀방.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집 정리하고 나가라는 말만 남기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흔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파, 부엌의 그릇들, 침실의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누워 계시던 침대.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엄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습니다. 이 옷, 제 졸업식 때 입으셨던 거네. 이건 명절 때. 저는 옷들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뒤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뭐지? 저는 옷장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벽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 옷장에 가려져 있던 문이었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지? 저는 엄마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인가?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딸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저는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 박재민.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전국을 여행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 적힌 날짜들. 1999년 5월 제주도, 2003년 10월 부산, 2010년 3월 강원도, 25년. 정말로 25년 동안 만났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엄마 명의의 통장.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2015년 1월 5일 500만 원 입금 박재민. 2015년 2월 5일 500만 원 입금 박재민. 2015년 3월 5일 500만 원 입금 박재민. 매달 500만 원? 계속 넘겼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총액은 6억? 박재민이 엄마한테 6억을 송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세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유나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1등. 우리 딸 정말 똑똑해요. 여보, 유나가 대학 붙었어요. 서울대. 자랑스러워요. 여보, 유나가 취직했어요. 대기업. 우리 딸 정말 잘 컸어요. 엄마가 박재민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엄마, 왜? 네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낡은 일기장.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에서 2024년, 26년.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98년 3월 1일. 오늘 재민을 만났다. 회사 회식에서. 그는 다정했다. 남편과는 다르게. 1998년 5월 15일. 재민이 고백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흔들렸다. 1998년 7월 20일. 재민과 첫 키스를 했다.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1998년 12월 3일. 임신했다. 재민의 아이다. 어떡하지?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8년 12월. 제가 태어난 건 1999년 9월. 정확히 9개월 후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1999년 9월 5일 유나를 낳았다. 재민의 딸을. 하지만 남편 딸이라고 속였다. 미안해, 재민아. 미안해, 유나야. 엄마. 2000년 1월 10일. 재민이 유나를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보여줄 수 없다. 남편이 의심할까봐. 2010년 5월 3일. 남편이 DNA 검사를 했다. 유나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한다. 왜일까? 2015년 1월 1일. 재민이 제안했다. 유나 양육비를 주겠다고. 매달 500만 원씩.
나는 받았다. 재민의 돈으로 유나를 키웠다. 양육비 2024년 10월 30일 마지막 일기. 머리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유나에게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재민에게도 미안하다. 딸을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남편에게도 미안하다. 25년 동안 속여서. 나는 나쁜 엄마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나흘 후 엄마는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울었습니다. 비밀방 안에서 혼자 오랫동안. 3장 일기장 속 엄마의 고백. 저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엄마의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김철수와 결혼했다. 23. 중매 결혼이다. 부모님이 정하신 혼처다. 신랑은 30살. 공무원이다. 안정적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는 23세 결혼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1985년 6월 20일. 결혼 3개월째. 남편은 말이 없다. 퇴근하면 술만 마신다.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나는 가구 같다. 집에 있어야 하는 물건. 1986년 2월 10일. 오늘 남편이 나를 때렸다. 처음이다. 저녁이 늦었다고. 뺨을 때렸다. 귀가 멍멍했다. 울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다고? 1987년 1월 5일. 또 맞았다. 이번엔 밥이 짜다고. 등을 밀쳤다. 넘어졌다. 무릎이 깨졌다. 피가 났다. 남편은 내가 잘못했잖아 라고 했다. 1987년 5월 3일. 임신하고 싶다. 아이가 있으면 남편이 달라질까? 아빠가 되면 다정해질까? 하지만 남편은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침대에서도 등을 돌린다. 엄마는 아이를 원하셨습니다. 1990년 8월 15일. 결혼 5년째. 아이가 없다. 시어머니가 나를 원망한다. 애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쓸모냐고 한다. 나는 병원에 가고 싶다. 하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 1992년 10월 20일. 결혼 7년째. 여전히 아이가 없다. 친척들이 수군거린다. 저 여자 문제 있나 봐라고. 나는 부끄럽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1995년 12월 25일. 결혼 10년째. 몰래 병원에 갔다. 의사는 나는 문제 없다고 했다. 남편이 문제라고 했다. 정자수가 적다고.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 없다. 말하면 또 맞을 것이다. 아버지가 문제였다고? 1997년 3월 1일. 남편에게 말했다. 병원 가자고. 같이 검사받자고. 남편은 화를 냈다. 내가 문제라는 거냐고. 그리고 또 때렸다. 이번엔 입술이 찢어졌다. 1998년 1월 15일. 결혼 13년째. 나는 지쳤다. 매일 맞고 욕먹고 무시당한다.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냥 죽고 싶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8년 3월 1일. 오늘 회사 회식이 있었다. 남편 회사 모임이다. 나도 따라갔다. 거기서 박재민을 만났다. 남편 동료다. 그는 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라고. 미소 지었다. 다정했다. 나는 설렜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웃어준 게 박재민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1998년 4월 10일 재민을 다시 만났다. 우연히 마트에서. 그는 나를 알아봤다. 부인, 안녕하세요라고 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이야기했다. 그는 내 말을 들어줬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1998년 5월 15일 재민이 고백했다. 카페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나는 놀랐다. 그리고 울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 결혼 후 처음 들었다. 남편은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 1998년 5월 20일 재민을 다시 만났다. 공원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저는 유부녀예요. 이러면 안 돼요라고. 재민은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어요라고. 1998년 6월 20일 재민과 자주 만난다. 몰래. 남편 몰래. 우리는 산책하고 영화 보고 밥 먹는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감정이 있는 줄 몰랐다. 1998년 7월 20일 재민과 키스했다. 강변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나는 떨었다.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엄마는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1998년 8월 10일 재민과 하룻밤을 보냈다. 호텔에서. 나는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재민은 다정했다. 나를 안아줬다. 사랑해요라고 속삭였다.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 1998년 9월 5일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새 왜 이렇게 자주 나가냐고 물었다. 나는 거짓말했다. 친구 만난다고.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무섭다. 1998년 11월 20일 생리가 늦었다. 2주째. 혹시 임신? 검사했다. 2줄이 나왔다. 임신이다. 재민의 아이다. 1998년 11월 25일 재민에게 말했다. 임신했다고. 그는 얼어붙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1998년 12월 1일 고민했다. 일주일 내내 낙태해야 할까? 하지만 하고 싶지 않다. 이 아이는 사랑으로 생긴 아이다. 처음으로. 1998년 12월 10일 재민에게 말했다. 낳고 싶어요라고. 재민은 울었다. 낳아주세요. 제발. 내가 책임질게요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1998년 12월 15일 결심했다. 낳겠다. 남편 아이라고 속이겠다. 남편은 13년 동안 아이를 원했다.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기뻐할 것이다.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1998년 12월 20일 남편에게 말했다. 임신했어요라고. 남편은 놀랐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병원에 같이 갔다. 의사가 확인했다. 임신 6주예요. 남편은 울었다. 처음 봤다. 남편이 우는 걸. 1999년 1월 1일 남편이 달라졌다. 다정해졌다. 나를 때리지 않는다. 술도 줄였다. 아이 때문이다. 남편은 아이를 원한다. 자기 아이라고 믿는다. 나는 죄책감이 든다. 1999년 9월 5일 유나를 낳았다. 딸이다. 아름답다. 재민을 닮았다. 눈이 똑같다. 남편은 기뻐한다. 내 딸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니다. 재민의 딸이다. 제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1999년 9월 10일
재민에게 편지를 보냈다.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유나예요. 당신을 닮았어요. 라고. 재민은 답장했다.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라고. 1999년 10월 1일. 재민이 병원에 왔다. 몰래. 신생아실 창문 너머로 유나를 봤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재민은 울고 있었다. 손을 유리창에 대고 내 딸이라고 중얼거렸다. 가슴이 아팠다. 2000년 1월 10일. 재민이 유나를 안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안 된다. 남편이 알면 큰일이다. 재민은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슬퍼 보였다. 엄마와 박재민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지럽다. 병원에 가야겠다. 유나에게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재민에게도 미안하다. 딸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지 못해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 25년 동안 속여서.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유나를 낳은 것, 재민을 사랑한 것, 나는 행복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울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13년 동안 맞고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하셨다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요. 4장. 돈으로 얽힌 출생의 비밀. 저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다시 상자를 뒤졌습니다. 통장. 박재민 명의로 입금된 돈들. 2015년 1월 5일 500만 원 입금 박재민. 2015년 2월 5일 500만 원 입금 박재민. 2015년 3월 5일 500만 원 입금 박재민. 매달 빠짐없이 10년 동안 저는 계산했습니다. 500만 원 12개월 10년 6억. 6억? 이게 다 내 양육비였던 거야? 통장 첫 페이지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유나 양육비, 재민이 보낸 돈, 유나 학비, 생활비, 용돈으로 사용. 절대 다른 데 쓰지 말 것. 저는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원비 영수증, 대학 등록금 영수증, 교재비, 생활비, 옷값. 모든 영수증에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학원비 150만 원 재민 돈으로 지불. 2017년 3월 서울대 등록금 400만 원 재민 돈으로 지불. 2020년 6월 취업 정장 50만 원 재민 돈으로 지불. 엄마는 전부 기록해 두셨구나. 왜였을까요? 그때 상자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겉봉에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내가 죽으면 열어볼 것.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었습니다. 유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유나야. 평생 거짓말했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말할게. 내 친아버지는 박재민이야. 김철수가 아니야. 엄마는 25년 동안 재민을 사랑했어. 그리고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야. 재민은 좋은 사람이야. 너를 사랑했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너를 사랑했어. 매달 500만 원씩 보낸 건 재민이야. 너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는 그 돈을 내 학비, 생활비로 썼어. 한 푼도 엄마가 쓰지 않았어. 영수증을 전부 보관한 이유는 재민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야. 당신 돈을 이렇게 썼어요. 유나를 위해 썼어요라고. 유나야,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엄마는 나쁜 엄마니까.
하지만 재민은 미워하지 마. 그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는 너를 만나고 싶어 했어. 매일. 하지만 엄마가 막았어. 재민을 만나줘.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줘.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부탁이야. 사랑한다, 유나야. 엄마.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그리고 서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서류, 친자 확인서, 검사 대상 박재민, 김유나, 검사일자 2024년 10월 28일,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9%, 엄마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DNA 검사를 하셨습니다. 몰래 제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엄마, 왜? 두 번째 서류, 양육비 합의서, 작성일자 2014년 12월 30일, 갑박재민은 을김유나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양육비는 매월 500만 원으로 한다. 지불 기간은 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갑은 을을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병 이명희, 엄마은 양육비를 오직 을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서명 박재민, 이명희, 합의서까지. 엄마와 박재민은 계약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세 번째 서류, 유산 상속 동의서, 작성일자 2024년 10월 29일, 본인 이명희는 박재민이 김유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에 동의한다. 유산 내역 부동산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원. 서명 이명희, 박재민. 유산? 박재민이 나한테 유산을 준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편지였습니다. 박재민이 엄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명희에게 당신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있을 테니까. 명희 고마웠습니다. 25년 동안 유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이지만 저는 유나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사진들, 편지들 전부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유나가 태어났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명희, 당신은 훌륭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만나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빠라고 불리지도 못한 아버지. 미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유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명희. 평생. 재민.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박재민이 장례식에 온 이유, 여보라고 부른 이유, 통곡한 이유, 제 딸이라고 한 이유. 그 사람은 진짜 내 아버지였어. 저는 상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25년치 사진, 10년치 입금 내역, 수백 장의 영수증, 편지들, 서류들. 엄마와 박재민은 이렇게 나를 키운 거야. 하나는 옆에서, 하나는 멀리서, 둘 다 나를 사랑한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해? 박재민을 만나야 해? 아빠라고 불러야 해? 하지만 어떻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나 씨?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재민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이라도.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든 좋습니다. 유나 씨가 편한 곳으로.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박재민을 만난다. 내 친아버지를. 5장 친부와의 대면. 오후 2시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만나는 거야? 내 친아버지를.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재민이었습니다. 장례식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유나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민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저기, 박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5년 동안 준비했는데 막상 이렇게 앉아 있으니 말이 안 나오네요. 박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씨, 저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혈연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기장 읽었어요. 서류도 봤어요. 그랬군요. DNA 검사 결과도요. 99.99%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매달 500만 원씩 보낸 것도 알아요. 10년 동안 6억이더라고요. 제 양육비로. 박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 씨, 미안합니다. 뭐가요? 전부 다요.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한 것, 안아주지 못한 것, 아빠라고 불리지 못한 것. 25년 동안 저는 비겁했습니다. 비겁하다고요? 네. 당신 엄마를 사랑했으면서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낳았으면서도 아버지 노릇 못했습니다. 박재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만 보냈죠. 매달 500만 원씩.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죠. 박재민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나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지만,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지만, 그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안아주지도 않았으면서, 돈만 보냈으면서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박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 박재민은 가방에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앨범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 제 신생아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당신 엄마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지 일주일 되던 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엄마가 전부 보내주셨어요? 네. 매년 빠짐없이.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앨범을 펼쳤습니다. 당신 얼굴을 봤습니다. 우리 딸 잘 크고 있구나. 건강하구나. 예쁘구나. 박재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지 않으셨어요? 왜 멀리서만 지켜보셨어요? 약속했으니까요. 약속이요? 네. 당신 엄마와 저는 당신을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김철수 때문입니다. 박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면
당신 엄마가 위험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폭력적이었습니다. 당신 엄마를 때렸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13년 동안 맞았다고. 그랬군요. 박재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맞고 사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것. 박재민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매일 밤 전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또 맞지 않으셨어요? 라고. 당신 엄마는 항상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박재민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주지 못하고 딸도 만나지 못하고 저는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박재민을 봤습니다. 우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재민 씨, 네. 왜 엄마랑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를 사랑했으면 결혼했어야죠. 그럼 우리 셋이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저도 결혼한 상태였으니까요. 뭐라고요? 저도 유부남이었습니다. 박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엄마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유부남을 사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불륜의 아이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죄송하다고? 엄마는 25년 동안 괴로워하셨어요. 저 때문에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거짓말하며 사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제가 비겁해서입니다. 박재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유나 씨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아빠라는 말 듣는 게 제발 단 한 번만. 저는 박재민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 60대 중반, 수척한 얼굴, 눈물 범벅.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유나 씨, 일어나시라고요. 박재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직은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재민을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정말요? 네. 천천히. 조금씩. 감사합니다. 박재민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장 법적 아버지의 분노 폭발. 3일 후 엄마의 집. 저는 엄마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물건들을 버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요. 집 정리하고 나가라고. 엄마의 옷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엄마의 신발들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엄마의 화장품들을 버렸습니다. 모든 게 슬펐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사람. 뭐하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짐 싸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셔서. 그래, 빨리 싸. 아버지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집안에서는 시끄러워. 내 집인데 내가 담배 피우면 어떠냐? 네.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네. 박재민 그 새끼 만났냐? 어떻게 아세요? 안다. 다 안다. 아버지는 담배를 제 떠리에 비볐습니다. 누가 봤더라. 한강공원에서 그 새끼가 무릎 꿇더라며. 너한테? 그건 대답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하?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아빠라고? 그 새끼가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놈이 무슨 아빠야? 내가 아빠지.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너를 25년 동안 키웠어. 밥 먹였어. 학교 보냈어. 대학까지 보냈어. 그런데 그 새끼는 뭘 했어? 돈만 보냈잖아. 아버지, 돈으로 아빠가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매일 밤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숙제 봐주고 그게 아빠야. 알아요. 그럼 왜 그 새끼를 만나? 아버지도 제 아버지 아니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에서 0%라고 나왔잖아요. 혈연상으로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래.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혈연상으로는 아니지. 하지만 법적으로는 나야. 호적에 올라 있잖아. 김유나. 아버지 김철수. 그리고 나는 너를 키웠어. 25년 동안.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재민이 아빠라고? 말이 돼? 하지만 제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가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아니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키웠느냐야. 나는 내가 내 딸이 아니란 걸 알았어. 내가 10살 때 DNA 검사 결과 봤어. 0%. 너는 내 핏줄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내 엄마한테 물었어. 이년아, 누구 자식이야? 라고. 내 엄마는 울기만 했어. 대답 안 했어. 나는 화가 났어. 때렸어. 많이. 그리고 이혼하려고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너 때문에 안 했어. 저 때문에요? 그래. 너는 죄가 없잖아. 아버지는 손을 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엄마가 바람핀 건데. 그래서 나는 참았어. 25년 동안 너를 내 딸처럼 키웠어.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용돈 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힘들었어. 매일 내 얼굴 보면 박재민 그 새끼 생각났어. 내가 웃으면 저 미소는 박재민 걸까 생각했어. 내가 울면 저 눈물도 박재민 걸까 생각했어.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가 죽었어. 그리고 박재민 그 새끼가 장례식에 나타났어. 여보라고 불렀어. 내 엄마를.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뭐려? 내가 25년 동안 바보짓 했다는 걸.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한 적 없어. 한 번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내 엄마는 박재민만 사랑했어. 아버지. 그리고 너도. 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너도 이제 박재민한테 갈 거잖아. 그건 아니라고 하지 마. 나도 안다. 너는 박재민을 아빠라고 부를 거야. 언젠가는. 그럼 나는 뭐가 돼? 25년 동안 널 키운 나는? 아버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70살 노인이 소파에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뭐야? 25년 동안 아빠 노릇했는데 이제 와서 버림받는 거야?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짐 싸서 나가. 아버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보기 싫어. 내 엄마도 보기 싫어. 아버지는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장 나가. 네. 저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25년 동안 고마웠어요.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영원히.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7장 유언과 숨겨진 형제. 2주 후 법률사무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언장 개봉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유나 씨,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자는 김유나 씨, 김철수 씨, 그리고 변호사는 문을 받습니다. 박재민 씨입니다. 박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재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나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철수 씨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박재민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이 새끼가 여기 있어? 김철수 씨, 고인께서 박재민 씨도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재민과 최대한 멀리.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 이명애 씨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일 2024년 10월 28일. 나, 이명희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김유나에게. 유나야, 엄마는 너에게 미안하다. 평생 거짓말하며 살아서.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를 낳은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엄마의 예금 1억 원은 전부 내게 준다. 그리고 이 집, 서울 마포구 소재도 내 명의로 한다. 김철수와 박재민, 두 사람 모두 너의 아버지다. 한 사람은 키워준 아버지, 한 사람은 낳아준 아버지. 둘 다 소중히 여겨라. 2. 김철수에게. 여보, 40년 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유나를 키워준 것만은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어요. 당신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미안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유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유나는 죄가 없어요. 3. 박재민에게. 재민아, 25년 동안 사랑했어.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다음 생에는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 숨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당신께도 부탁이 있어요. 유나를 잘 부탁해요. 아버지로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노릇해주세요. 4. 그리고 유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할 게 있어. 너에게는 오빠가 있어.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있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박재민이 일어났습니다. 유나 씨, 사실은 뭐예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박준혁, 31살. 당신보다 3살 위입니다. 그 아이도 당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2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첫째는 1996년에 태어난 박준혁 씨, 둘째는 1999년에 태어난 김윤아 씨. 그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2번이나 박재민 씨 아이를 낳은 거예요? 네. 박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첫째는 제가 키웠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이는 제 아내가 키웠습니다. 양자로. 하지만 둘째인 당신은 김철수 씨가 키웠죠. 김철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계자식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있었어? 2명이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아버지는 박재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야. 내 인생 망쳐놓고. 김철수 씨,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이 새끼 죽여야 돼. 아버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박재민을 노려봤습니다. 이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이 날아갔어. 저는 박재민을 봤습니다. 그 오빠, 박준혁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밖에요? 네. 오늘 함께 왔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씨, 들어오세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당신의 오빠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제게 여동생이 있다고. 준혁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아 씨, 아니 윤아야. 반갑다. 오빠야.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라고요? 그래. 나는 내 오빠야. 갑자기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엄마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오빠가 있다고? 엄마도 힘드셨을 거야. 힘들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명이나 낳았으면서요? 한 명은 박재민 씨가 키우고 한 명은 김철수 씨가 키우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뭘 생각한 거예요? 준혁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아야, 손 떼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박재민 씨도 다 싫어요. 엄마만 힘들었다고요? 저는요?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윤아야, 준혁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울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혼자. 8장 마지막 선택과 결말. 1개월 후 카페.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그동안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박재민도, 김철수 씨도, 박준혁도 혼자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김유나? 박유나? 누구 딸이지? 김철수 딸? 박재민 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시간 돼? 만나고 싶어? 오빠가.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어디서요? 내가 편한 곳. 아무데나. 한강공원 3시. 알았어. 고마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만나야지. 피할 수는 없으니까. 한강공원 오후 3시. 준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오빠, 제가 불렀습니다. 준혁은 돌아봤습니다. 유나야.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네. 한 달 동안 괜찮았어? 아니요. 괜찮지 않았어요. 미안해. 오빠가 왜 미안해해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한테 충격을 줘서.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아버지가 말했을 때 너한테 여동생이 있다고. 나는 외동인 줄 알았거든. 평생? 준혁은 강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있었던 거야.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저도요. 응? 저도 오빠가 있는 줄 몰랐어요. 평생? 그렇겠지. 엄마는 왜 말 안 하셨을까요? 힘드셨을 거야. 힘들다는 게 이유가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오빠 잘못도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유나야.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도 힘드셨을 거야. 25년 동안 두 남자 사이에서, 두 아이 사이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제일 힘드셨을 거야. 오빠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요? 난 감사해. 감사해요? 응. 나를 낳아줘서. 비록 박재민 아버지가 키웠지만 나를 낳아준 건 엄마니까.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어. 용감하다고요? 그래. 1996년에 나를 낳고 3년 후에 너를 낳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남편한테 맞고 그래도 우리를 낳았어. 준혁은 저를 봤습니다.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어. 유나야, 엄마를 용서해. 어떻게요? 천천히. 조금씩. 준혁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해줘. 오빠로. 나는 내 오빠야. 혈연상으로. 알아요. 그럼 오빠라고 불러줄래?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31살 남자. 제 오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가족. 오빠. 응. 준혁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이제부터 오빠가 잘해줄게. 늦었지만. 준혁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오빠. 응.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그리고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요? 응. 박재민 아버지. 그분도 너를 많이 걱정하시더라. 만나줘. 아버지를. 무서워요. 뭐가? 아빠라고 부르는 게. 김철수 씨한테 미안해서.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하지만 유나야. 네. 두 분 다 내 아버지야. 한 분은 낳아준 아버지. 한 분은 키워준 아버지. 둘 다 사랑해도 돼.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야. 2주 후 병원. 박재민이 입원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연락했습니다. 유나야, 아버지 보러 갈래?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빠, 아버지 많이 약하셔. 각오해. 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재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불렀습니다. 박재민은 눈을 떴습니다. 준혁아, 유나 데려왔어요. 유나? 박재민은 저를 봤습니다. 유나야, 와줘서 고마워. 저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박재민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아빠 노릇 못해서 25년 동안 멀리서만 봐서.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어. 정말 알아요. 응? 엄마 일기장 읽었어요. 편지도 봤어요. 박재민 씨가 아니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박재민은 울었습니다. 내 엄마는 천사였어. 나 같은 놈을 사랑해줘서. 두 아이를 낳아줘서. 박재민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뭔데요?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줄래? 평생 소원이었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박재민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내 딸. 내 소중한 딸. 박재민은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25년 만에 사랑한다. 유나야. 저도요, 아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맞은편에. 아버지, 커피 드세요. 고맙다. 아버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지. 너는? 저도 그냥 살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응. 25년 동안 고마웠어요. 저를 키워주셔서.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차갑게 대해서. 너는 죄가 없는데. 아니에요. 응? 아버지는 잘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영원히. 유나야. 네. 행복해라. 네. 그게 아빠 소원이다.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라, 유나야. 아버지도요. 아버지는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김유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유나에게는 3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박재민 낳아준 아버지, 김철수 키워준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 모든 걸 감당한 어머니.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모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오빠 준혁과 함께, 아버지 박재민과 함께, 그리고 마음속 김철수와 함께.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